고대랑 선거본부 담당 기자 박지연입니다. 고대랑 선거본부 남기훈 정후보와 조광희 부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랑 선거운동본부 정후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08학번 남기훈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랑 선거본부 부후보 생명과학대학 09학번 조광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대랑 함께, 고대랑 새롭게, 고대랑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거에 남기훈 정후보와 조광희 부후보가 다양한 학생회 활동을 펼쳐오면서 43대 총학생회인 소통시대 선본과 연관된 부분이 많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조광희 부후보는 올해 44대 생명과학대 학생회장으로 당선될 당시 소통시대 선본으로 출마하기도 하였는데요. 본 고대랑 선본과 소통시대 선본과의 관련성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44대 생명과학대학 학생회장단 후보 출마 시에 소통시대라는 선본명을 달고 당선되었는데요. 2010년도까지만 해도 43대 총학생회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교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저 출마를 결심했을 때 선본명을 같이 쓰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통이라는 기조로 학생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던 학생회와 목표가 맞는다고 생각했고 일정 부분 그 기조에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부분에서 많은 도움과 조언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고 따라서 소통시대라는 선본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었던 하구 신상정보 열람 사건이나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는 저와 부후보와 일절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훈 정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남기훈 정후보는 의과대학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본교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온한 대처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남기훈 정후보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올해 있었던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저희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맨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특성상 특히 본과 4학년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거의 6년간 같이 지냈던 학우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다른 단과대학과 달리 저희는 거의 24시간 중에서 20시간을 거의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런 가족 같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놀랐었고 제가 가장 먼저 했었던 부분은 이 사건과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판단했을 때는 피해자가 어쨌든 저희 단과대학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의과대학이라는 특성상 너무나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대외적 입장을 최대한 지양하고 대내적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인다는 판단,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들이 가장 비판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100일 동안 길어졌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이 성추행 사건과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양성평등센터라는 조사기관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2개월간 그 사건이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양성평등센터에서 조사할 때는 상벌위가 열릴 수가 없는 그러한 학칙에 따라서 상벌위가 열릴 수 없었습니다. 상벌위가 열렸던 적은 8월 3일부터 8월 16일, 즉 이 관련된 징계를 논의한 것은 13일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 학생회는 매주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전달하였고 그 입장을 대외적으로 전달은 하지 못했지만 대내적으로는 교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학생과 교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적인 대화, 요구와 그리고 학생들의 힘을 모아서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대외적인 활동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활동만 전체 활동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장 교수님과 지속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학칙에 따라서 절차적으로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먼저 기말고사를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이 보았다. 전혀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징계위원장 교수님께서 교육적 입장에서 교학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된다. 이 말이 나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출교 사건 이전에 2006년 당시에 있었던 출교 사건에 그 비추어 봤을 때 나왔던 말인데요. 그 당시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출교가 무효 처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학생처장이 징계위원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라는 데가 학생들의 어떤 교화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은 채 2주일 안에 그렇게 출교 처리를 내리는 것은 책임감 없는 조처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맥락에서 이제 징계위원장인 교수님께서 우리는 절차적 문제 없이 확실한 징벌을 내리기 위했다는 말씀으로 하셨던 말씀인데, 이것과 무슨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퇴학으로 결정되었다라는 어떤 언론 기사를 통해서 했지만 그런 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학생상벌 시행색칠 12조에 따르면 포상은 공개되되 징계는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이라 징계위원장 교수님 이외에는 어떤 교수님이 징계위원회 소속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는데, 어떻게 중간에 퇴학이라고 결정됐다라는 그런 언론이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오히려 피해자와 저희 그런 어떤 것을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참 의문이 듭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추후에는 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회에서는 이 사건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반성폭력연대회의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하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학교에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학칙 개정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양성평등센터가 독립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조사 기간에는 상벌위가 열릴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양성평등센터 60일간의 기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개정을 해서 신속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대랑 선보는 면학 장학금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자에 한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면학 장학금의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면학장학금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는 면학장학금이 의미하는 바가 약간 가계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추후에 그런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면학장학금이라는 게 남아있으면 개인적으로 부끄러웠다고 느낄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학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해서 심적 부담감을 덜어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제시한 공약이고요. 네, 모든 학생들의 동의 없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면학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면학장학금을 받으려면 8번의 면학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자동 신청의 경우에는 기수혜자의 경우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학장학금이 자동적으로 추천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해서 학생들의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조사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학교가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면 학생정보 같은 경우에 면학장학금을 받을 때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나 이런 거에 대한 번거로움과 수고를 덜 수 있고, 사유서의 의무화를 폐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류상으로 볼 때 가정 형편이 좋다고 평가가 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또는 어떤 사정이 있어서 면학장학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는 사유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유서의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장학금에 대한 공약으로 수도세와 전기세를 절약하여 장학금으로 환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공약이 실현되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어느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공약이 진행될 것인지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에코 장학금이라는 공약을 처음에 내세웠던 가장 큰 이유 자체는 이제 등록금과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학생들의 힘을 하나로 끌어모아서 그 목소리를 전달을 해서 그런 어떤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이지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몇 년간 이어져 왔고, 물론 내년이 되게 중요한 기회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나왔었던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이제 꿈나는 가게와 이제 에코 장학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전기세 수도세 절약 캠페인이라는 것은 일단 학생들한테 총학생회 차원에서 일단 캠페인을 열어서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취지를 잘 알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점은 이제 건물별로 이제 작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해서 얼마나 이제 절약이 되는지를 학교에게 그런 어떤 정보를 요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어떤 작은 실천,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장학금으로 환원해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취지로서 나온 공약인데요. 물론 그 금액 자체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공약을 만들었던 가장 큰 취지 자체는 등록금 문제와 장학금 문제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 즉 투쟁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총력을 한번 기울여보자, 한 가지의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고려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나온 공약입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본교생을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약속하셨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이 기존의 학교 커뮤니티 고파스와 다른 선분이 내세우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어떤 면에서 더 경쟁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저희 어플이 이제 애니멀 사운드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리케이션의 가장 큰 특징은 물론 고파스라는 어떤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지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또 다른 어떤 대화의 창구, 소통의 창구를 어플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신문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제 총학생회와 이제 학생들이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애니멀 사운드라는 기능은 이제 총학생회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행사들을 진행하고 예를 들어 간식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학우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니멀 사운드 기능을 하게 되면 이제 학우들의 어떤 핸드폰에 그런 어떤 알림창을 딱 뜨면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요. 학우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택 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이런 어떤 총학생의 알림을 받아 보시겠습니다.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동아리나 과반 학생 예를 들어 뭐 오케스트라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체크를 하면 보일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면 안 보이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대랑이라는 부분이 도서 검색이라든가 학생 식당 검색 그리고 팀플 멤버 구하기라는 그런 어떤 형태로 만들려고 생각 중이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대랑이라는 부분은 이제 취업 및 공모전과 이제 안암 상권 쿠폰 발행이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고파스에 이제 취업 및 공모전 정보가 올라오긴 하지만 그 업데이트 속도라든가 그런 정보의 어떤 그 양이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좀 주체적으로 모아서 학우들한테 좀 알리고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안암 상권 쿠폰 발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안암 주변 상권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면 이제 학우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선본에서는 자기가 이제 영원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저희들도 이제 지인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물론 영원은 아니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많은 컨텐츠를 포함해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본교는 한국대학생연합 일명 한대련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대랑 선본의 한대련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일단 한대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가치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현재 뭐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반값 등록금이라는 문제가 이슈화된 데에는 한대련의 역할이 어느 정도 꽤 컸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4대 총학생회를 봤을 때 한대련 행사에 치중하여 학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한대련 행사에 치중하여서 중앙운영위원과 돌아서는 상황을 보았을 때 한대련이라는 것에 이끌려가는 총학생회가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되었는데요. 고려대학교 총학생회는 예로부터 사회의 흐름을 주도해오는 집단이었는데 과연 고려대학교가 한대련과 연대할 수 있고 가입할 수 있겠지만 한대련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한대련에 쫓아가야 되는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선이 된다면 학생 총투표를 통해서 한대련에 대한 가입 존속 또는 탈퇴 여부를 묻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등록금 투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대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KUTV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들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보건과학부 1, 1학번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공약 중에 꿈나무 가게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 꿈나무 가게가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했을 경우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방안 같은 거를 마련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꿈나눔 가게의 부분 일단 수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꿈나눔 가게를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지금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이제 생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개념을 받아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약간 그 중간점 형태를 저희들이 만든 것인데, 이 꿈나눔 가게의 크게 핵심 세 가지가 어쨌든 학우들이 예를 들어 창업에 관심 있는 학우들과 그리고 어떤 디자인 측면이나 어떤 아이디어적인 모이는 학우들의 어떤 참여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어떤 일자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어떤 대학생활 어떤 생활비에 있어서 고통을 받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외 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질문하신 어떤 수익적인 측면, 그 수익을 전액 등록금이나 어떤 장학금으로 환원하겠다는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그런 투자금을 모으고 어떤 정부의 어떤 기획예산청에 어쨌든 매년 초에 나오는 그런 어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학기 때는 작은 출발이지만 꿈나는 카페라고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수익금을 많이 얻다는 취지보다는 학우들한테 이런 어떤 저희들의 꿈나는 가게에 대한 어떤 비전과 그런 걸 홍보에 주력할 생각이고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여론을 형성하고 이것이 충분히 어떤 새로운 물결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어떤 학우들에게 공감을 얻어내게 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더 주력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2학기 때 이제 꿈나는 가게를 이제 오픈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제 목표하는 것은 이제 교내 학내 안에 이제 자치 공간을 학교를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는 협의를 통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화 이제 뭐 카페나 이렇게 알아본 결과 만약 저희들이 예상대로 저희들 어떤 가안대로 간다면 이제 한 달에 한 600만 원 정도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습니다. 물론 첫 가게이지만 이거를 잘 활성화만 시키고 정말 학우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진정으로 이 한 걸음이 내년에 좀 더 지속 가능성하게 발전을 시킨다면 이제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공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학과 1학번 문지석입니다. 후보님께서 공약으로 전기세와 수도세를 아껴서 장학금을 확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었는데요. 저는 이것이 혹시 학우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기세랑 수도세를 절약한다라는 캠페인 자체가 이제 학우들의 어떤 기본 권리를 이제 침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학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취지 자체를 우리가 조금 절약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특히 올해 이제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어떤 자체적으로 대내적으로 이제 어떤 절약적인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우분들께서 그런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겠지만 그런 어떤 시작으로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취지를 충분히 잘 설명한다면 정말로 이제 저희들이 어떤 영상적 측면이랑 홍보를 주력을 해서 이 취지에 공감해 주신 학우분들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어떤 그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캠페인 같은 거를 전개해 나갈 것이고요. 그럼 모든 학우들은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 시설이나 뭐 물 사용이나 전기 사용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이런 편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가 좀 더 좋은 싼 가격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환원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말씀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고대랑 선봉 같은 경우는 공약들이 정말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준비 과정 속에서 이제 저랑 이제 부후보 광희만 준비했던 게 아니라 이제 학생 사회에 발 담근 학생들도 있지만 전혀 발 담그지 않은 학생들이 정말 모여서 우리 한번 새로운 총학생회, 좀 참신한 총학생회, 그리고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 공약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이번 선거 기간이 워낙 짧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어떻게 어필을 많이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는 총학생회는 어떤 편가르기식, 물론 비운동권 운동권이라는 색채가 강하다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서로에 대한 상처 때문에 생겨나진 어떤 의미 없는 논쟁과 편가르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들고 싶은 총학생회는 진정으로 학생 사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뭉치고 더 나아가서 관심 없는 학우들, 그리고 총학생에 대해서 어떤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새롭고 찬신하고 따뜻한 총학생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떤 공약이 아직 많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시하는 어떤 방향성과 비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학우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어떤 노력을 통해서라면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총학생에, 더 나아가서 민족 고대로서 책임감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총학생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고대랑 선보는 주요하게 잡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참여와 도전 그리고 열정인데요. 저만 해도 1, 2학년 때까지는 학생사회 전혀 무관심했던 학우 중 하나였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제가 직접 참여하고 학생사회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기회와 도전과 참여의 기회를 넓혀서 그 관심 없던 학우들까지 모두 저희와 함께 총학생회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고요. 물론 2만 학우가 모두 다 만족하는 목소리를 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만 학우가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듣고 목소리를 절충하여 낼 수 있다고, 많은 학우들이 만족하고 많은 학우들이 동의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의 의견을 옳다고 고수하고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학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는 그러한 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